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김영미 PD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중동전쟁 이야기를 잠시 쉬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좀 이어가지고 중동전쟁 이야기를 계속해볼까 합니다. 중동전쟁이 무려 4차에 이르는 정말 긴 전쟁이었고 지난번에는 제2차 중동전쟁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지난 시간 내용들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중동 전쟁은 전쟁사에서도 어려운 전쟁입니다. 네. 근데 설거지 하시면서도 편하게 들으시게 제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전쟁. 그리고 2차 전쟁은 댐 운하. 이것 때문에 생긴 전쟁. 네. 그래서 이집트가 국왕 이렇게 파라오가 무너지면서 나세르 대통령이 생기면서 생겼던 전쟁인데 이집트에 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을 대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 서유럽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대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집트를 상대로 약간 삐딱선을 타면서 네. 아 그래?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화나서 덤빌 때 이스라엘이 이게 웬 기회냐 같이 덤비다가 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붙었다가 이게 일이 커졌는데 유엔이 중재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전쟁. 네. 이런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2차 중동전쟁까지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핵전력 개발에 나서는 계기가 되고 이제 세계 패권은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이집트는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그런 결과까지 초래를 한 거고요. 자, 3차 중동전쟁이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차 중동전쟁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집트가 지긴 했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는 나세르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던 거잖아요. 이게 전쟁이 웃긴 게요. 네. 전쟁에 지더라도 악명은 높아지는 거죠. 북한의 악명이라도. 김정은이 거기가 잘 사는 나라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높은 게 아니라 악명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세르 대통령은 그 당시 그 이전에 악명이 높았던 히틀러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히틀러라는 악명으로 전 세계에 그때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누군가 악당이 필요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네. 대외적으로도, 히틀러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영국, 프랑스 혹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집결할 수 있는 악당이 필요했는데 그게 나세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워낙 영토가 작고 또 아랍국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보통 그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계속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에 그 2차 대전에 가스실 들어갔던 게 불과 몇 년 안 됐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나세르가 우리를 가스실로 넣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실제로 있었고 네. 그건 누구도 아마 유태인 중에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10분 또 더 이용했을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당시 정부의 불만 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게 불만 세력을 가지게 돼서 정부가 혹시라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 얼마나 당시에 유태인들이 똘똘 뭉쳤겠어요. 그러면 이 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렇게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 이집트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네. 이 중동전쟁이 1차를 처음 승리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1차, 2차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땅은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면 할수록 넓어지는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전쟁이란 건 땅이 좁을수록 몰살당할 위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니까 훨씬 더 전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유태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네. 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그럼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계속 그 위협감, 그 네.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선제 공격적으로 의견들이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나세르는 이집트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집트와 전쟁하는 쪽으로 촉수가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 논리 플러스 네. 본능적인 피해 의식이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나세르는 네. 혼자 이거 감당하지 않았고 자꾸만 형제들이래. 아랍 국가는 다 형제들이야. 왜냐하면 네. 아랍 말을 같이 쓰거든. 네. 네. 그러니까 아랍 형제들. 그래서 아랍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는 거의 뭐 내 형제들 브라더야 전부. 네. 지금도 아랍 가면 전부 브라더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그때는 얼마나 돈독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브라더들 이스라엘이 니네 나라도 갈 수 있어. 니네 나라하고도 전쟁을 할 수도 있어.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되라고 하니까 정치적 명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전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집트 내부적으로도 전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랑 처음 맞붙었을 때요. 세력은 어느 나라가 더 셌나요? 처음엔 압도적으로 이집트가 공군을 가져도 더 많이 가졌었고 아니 이스라엘은 이 1965년 67년 해봐야 생긴 지 10몇 년 된 나라예요. 얼마 안 된 나라니까. 예, 회사를 세워도 10몇 년 된 나라가 이제 막 자리 잡는 나라인데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뭐가 다 삐그덕거릴 때인데 네. 진짜 가진 건 정말 두 주먹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때니 당연히 이집트가 훨씬 더 네. 체계가 더 잡혔겠죠. 근데 이집트가 분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이스라엘이 너무 피해 의식이 커서 국민이 너무 똘똘 뭉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밑에 하층 계층까지도 그냥 국가를 위해서는 뭐라도 한다라는 식으로 네. 두 주먹 불끈 쥐고 정말 여자들 아이들까지도 다 똘똘 뭉쳐있는 건들면 정말 전쟁에 불사하는 네. 그런 식의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아까 왜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계속 그 아랍 주변 국가들에게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 편을 해달라고 주변 국가들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나세르 대통령이 자신들이 지고 있다고 하면 혹시 도움을 안 줄까봐 뭐 가짜 뉴스를 전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자, 이게 선제 타격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이제 교리처럼 탁 자리 잡았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967년 6월 5일 선제 공격을 하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이집트가 되게 바빴을 때예요. 예멘하고 예멘 내전에 또 도와주러 또 형제 중에 자기는 또 맏형이야. 그러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또 참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그 당시에 예멘이 좀 복잡했어요. 네. 거기에 또 정규군이 가갖고 또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네. 가서 손실도 많고 막 이루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도 이집트와 예멘이 뭔데 네. 당신은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필이면 또 레이더 기지 교대 시간에 그때 공군 기지를 가가지고 대파를 해버려요. 그게 당시 이집트 공군기가 한 450대 있었는데 300개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네. 와. 그 난리가 났죠. 네. 지금도 우리나라도 300대가 지금 없어진다고 하면 난리 났을 텐데. 그럼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50여 년 전에 네. 300대가 없어졌다고 하면 이집트는 거의 뭐 팔다리가 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어딘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 10몇 년 된 나라여도 이렇게 선제 공격해서 기습적으로 들어와고 일단은 다 저 비행기를 다 없애버린 상황이에요. 네. 대파를 시켜버린 상황이에요. 요르단에 요청하고 어디 요청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지고 있다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형제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를 한 거죠. 아. 우리 이기고 있는데 니네 빨리 와서 같이 이제 승전보를 같이 울리세요, 여러분. 형제들.
그러니까 요르단이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3차 중동 전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피바람이 분 거죠. 네. 요르단 모르고 참전했어요. 더 모르고 참전한 시리아가 있었어요. 시리아도 참전을 했군요. 더 모르고 참전했어요. 시리아가 좀 더 멀어요. 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근데 당시 시리아는 정전 그 내부도 되게 복잡했어요. 그 정권 다툼이 굉장히 심각했고 네. 또 종교와 이게 갈등이 심할 때였다고요. 네. 그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골란 고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서 봤는데요. 네. 정말 황량해요. 근데 거기가 굉장한 목초지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중동 하면 양떼 아닙니까? 네. 양떼가 정말 그런데 그 양떼 키우긴 정말 좋겠더라고요. 네. 거기를 이스라엘이 노렸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왜냐면 이스라엘 땅이 처음에 갔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게 아니에요. 그 동네가 돌과 무슨 황량한 황무지가 흘러요. 그런데 그 골란고원이 얼마나 탐이 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네. 이스라엘은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이 전쟁 이기는 줄 알고 참전해보니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골란고원 뺏기게 된 거예요. 시리아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골란고원까지 세력을 확장을 하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면서 그럼 3차 중동전쟁이 끝나는 건가요? 또 유엔 개입해야죠. 네. 유엔은 항상 근데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어요. 선제 공격할 때부터. 그래서 48시간 내에 따다닥 치고 따다닥 빠진다.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 중동 전쟁 일으키고 치고 빠지는 전술로 가는 것. 왜냐면 나라도 많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을 많이 낳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인구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자라는 게 그들 생각인데 인구도 적고 나라도 좀 협소하니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좀 지나니까 유엔이 개입을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거든. 그때 중재하면 정의 그릇이다면 정의 그릇이다면 하고 중재안을 전략적으로 움직인 그렇죠. 거네요, 아예. 예. 그러니까 유엔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많은 영토 확보해 놓고 유엔이 개입하면 오케이 우리 이제 그만할게라고 손을 딱 떼려고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네요. 이 전쟁이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네. 그리고 일요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오지 않았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전략적이었다라는 게 3차 중동 전쟁이에요. 1차, 2차 겪으면서 3차에는 물이 올랐죠. 네.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선제 공격의 달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오늘 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3차 중동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4차 중동전쟁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PD였습니다.